자, 그래서 이제 그 오비탈 나오는 시험 문제에서 되게 많이 묻는 주제 중에 하나가 penetration effect예요. 우리말 번역은 침투죠. 침투. 그래서 이 침투 효과를 설명해 보기 위해서 우선 이제 뭘 생각을 해볼 거냐?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복습 겸 뭐 등등등 해서 좀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우리말 번역 바로 방사상 분포 함수죠. 그래서 이 방사성 분포 함수가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거 되겠습니다. 요거. 자, 요거에서 요 소문자 R은 뭐죠? 소문자 R은? 소문자 R은 뭐? 그렇지.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야, 그죠?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를 소문자 R이라고 하고 그걸 제곱해서 곱해 놓은 거고 거기에 또 이제 대문자 R이지, 대문자 R. 이 대문자 R 뭐죠? 바로 그렇지. 오, 윤지스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R은 바로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radial part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방사상 부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방사상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파동함수 파이를 구성을 할 때 이걸 두 부분으로 쪼갰었죠. 바로 R하고 Y. 그래서 Y는 뭐였고요? Y는 뭐죠? Y는 각 부분 앵귤러 파트였고 그 Y 말고 R 얘를 radial 파트, 방사상 부분, 방사상 함수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래서 파동함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radial 파트를 제곱하고 거리를 또 제곱해서 곱해 놓은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알겠죠?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 수능에도 나온다, 안 나온다? 수능에도 나왔다. 왜 과거형이? 올해부터 안 나온다. 무슨 말 알겠죠? 그 올해 수능부터 그거 뭐냐면 교육과정에 빠져가지고 요즘 이제는 더 이상 수능에서 오비탈 볼 수가 없습니다. 과민하고 뭐 특별히 관계가 있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오는 거니까 과민하고는 관계가 없고 수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거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수능에서 나왔을 때 이름은 자 원래는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인데 이걸 수능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전자 발견 확률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거짓말로 전자 발견 확률 이렇게 개구라를 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좋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인데 전자 발견 확률인 이유는 이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이 진짜 전자 발견 확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y축을 이렇게 표기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필 이제 누구에 대해서 주형자수 얼마? 주형자수 3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한꺼번에 그려본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3L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요 주형자수 3이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자, 그러면 주형자수가 3이면 당연히 각운동량 양자수는 뭐? 각운동 양자수는 뭐? 0, 1, 2. 알겠죠? 각운동 양자수는 0, 1, 2. 0일 때 무슨 오비탈? S. 1이면? P, 2면 D잖아요. 즉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오비탈이 3S, 3P, 3D. 그래서 3S, 3P, 3D에 따른 radial distribution 펑션의, 그러니까 radial distribution 펑션의 어떤 개형을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개형을 외우는 게 좋다. 외우는 게 좋다.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이냐? 수식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수식을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 그래프의 특징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radial nose 우리말 번역 바로 방사상 마디. 자, 방사상 마디의 의미는 방사상 마디의 의미는 방사상 마디의 뜻은 그렇지. 방사상 부분을 0으로 만드는 조건. 요거를 방사상 마디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을 방사상 마디라고 하는데 저 레디얼 파트가 0이 돼 버리면 이게 0이 돼 버리면 당연히 덩달아 누구도 0이 됩니까? 이게 0이라면 당연히 누구도 0이 됩니까? 파동함수도 0이 되죠. 파동함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전자 발견 확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0이 되면서 동시에 전자 발견 확률도 없는 거지. 이 레디얼 노드의 일반 개수가 몇 개였죠? 레디얼 노드의 일반적인 개수가 몇 개였죠? 몇 개였어요? n 빼기 l 빼기 1개. 알겠죠? n 빼기 l 빼기 1개.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그러면 이 일반 개수를 지금의 3s, 3p, 3d에 적용하면 몇 개, 몇 개, 몇 개? 자, 빨리 계산하세요. 몇 개, 몇 개, 몇 개? 바로 2개, 1개, 0개. 2개, 1개, 0개. 그래서 지금 요 3s, 3p, 3d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예를 들어 요런 위치 혹은 이런 위치 혹은 이런 위치 요런 위치들이 다 뭐란 얘기예요? 요게 다 뭐란 얘기예요? 바로 지금 얘기하는 레디얼 노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3S의 레디얼 노드 2개 있다고 2개. 그래서 이렇게 2개. 3P의 레디얼 노드 하나 있다고 했죠. 1개. 그 다음에 3D에는 레디얼 노드 있어 없어요? 없죠? 없어서 3D 오비탈의 경우 그냥 파란색으로 이렇게만 그려져 있어서 함수값 역인 조건이 나타나질 않는다. 됐죠? 됐죠? 그 다음 핵으로부터 이 X축의 의미가 떨어진 전자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때 그 완성된 파동함수로부터 좀 약간 계산을 하면 양자역학적 계산을 하면 그 핵에서 전자까지의 떨어진 그 평균적인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실제로 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게 실제로 하려면 중적분을 해야 되니까 뭐 그것까지는 됐고 그 일반적인 결과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결과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나타나는 성격만 기억하면 돼요. 성격만.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자 우선 당연히 n은 뭐? n이 뭐예요? n 주양자수. 그 다음에 l은 가군동량 양자수. 그리고 r이 이 거리인데 요 거리인데 위에 짝대기. 요 짝대기 그려놓은 곳의 의미가 요게 평균. 알겠죠? 평균을 보통 이제 통계학적으로 위에 짝대기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 요 수식에서 나와 있는 요소 중 요 Z 뭐야, Z? Z 뭐야, Z? Z. Z 뭐야? 바로 원자 번호. 원자 번호. 그리고 여기 A0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오, 그렇지. 바로 보호 반지름이었죠. 그래서 52.9 피코미터 정도인데 요거를 이제 보호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 여하튼 그냥 정해진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수식을 인정하고 나타나는 성격을 살펴보았을 때 자, 주양자수가 커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주양자수 커지면 당연히 얘 때문에 커지겠죠.
자, 여기도 있지만 커져버리면 이게 요소가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당연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s, 2s, 3s로 갈수록 핵에서 평균적인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주행대수가 커질수록 핵에서 평균적인 크기가 멀어지니까 오비탈도 더 크게 그려진다 이런 말이 아시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바로 요겁니다. 바로 각운동량 양자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각운동량 양자수가 커지면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핵에서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가 줄어듭니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지금 저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3d 오비탈까지의 전자 평균 거리, 그 다음에 3p 오비탈에 있는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 어떻게 된다고요? 요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제일 가깝고요? 3D가 제일 가깝고요. 그 다음에 3S가 멉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평균 거리가 대충 어디쯤이냐면 여기에 있어요. 대충 여기 이제 극대점 보이죠? 극대점. 여기 통계적으로 저 계산을 하면 극대점에서 살짝 벗어나 있어요. 극대점에서 살짝 벗어나서 요쯤이 3s 오비탈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가 대충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극대값 위치랑 비슷한데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 이건 통계적 처리가 그렇다는 거니까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3P는 어디? 3P는 이 노란색이 지금 3P 오비탈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죠. 거기서도 극대값에서 살짝 벗어난 요쯤이 3P 오비탈까지의 평균 거리입니다. 됐죠? 그리고 3D 오비탈도 어떻게 돼요? 3D 오비탈도 그 극대점에서 살짝 벗어나 가지고는 요쯤 여기가 3D 오비탈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입니다. 자, 어디가 더 가깝고 어디가 더 멀어요? 가깝고 멀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로부터 어떤 생각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해볼 수도 있냐면, 여기 잘 보면 요런 값, 그리고 요런 값들, 요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값이라고 그러거든. 극대값. 이 극대값이 또 이제 상대적으로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고 이런 생각도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떠올려 볼 거 노멀리제이션. 자, 노멀리제이션 우리말 번역이? 아유, 많이들 까먹었네요. 정규화. 의미가 뭡니까? 정규의 의미. 정규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저 주어져 있는 각 그래프 아래쪽 총 면적이 얼마? 1. 파동함수는 항상 저런 성격을 지키면서 뭐냐면은 그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식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3S가 됐건 3P가 됐건 3D가 됐건 이 아래쪽 면적 다 더하면 그게 바로 1이 되는데, 이 1의 의미가 다른 말로 전자 발견 확률 100%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Y축이 수능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핵에서 가까이 있는 핵 가까이서부터 핵 무한정 먼 위치에서 해당 전자는 반드시 발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아래쪽 면적을 1로 두는 것을 우리가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노멀리제이션에 의해서 이게 아래쪽 면적이 다 똑같잖아. 아래쪽 면적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핵에서
X부터의 평균 거리가 가까울수록 저 극대값의 함수값이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일종의 이 그래프를 삼각형으로 근사를 한다면 삼각형 이 면적이 같은데 밑변이 길어질수록 높이는 낮아져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핵으로부터의 평균 거리가 가까운 디오비탈에서의 극대적 함수값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또로록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저렇게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 속에서 이제 드디어 누구 penetration effect 요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침투 효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중간 단락 준다잉. 준다잉. 아시우사 쑥쑥쑥쑥. 우슈. 두 번째, 핵 근처 영역. 여기에서 전자 발견 확률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얘기하는 핵 근처 영역이라니 바로 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요게 바로 핵 근처 영역입니다. 핵 근처 영역. 그래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전체 얘기가 아니라 요 언저리 여기를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 핵 근처 영역은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이 어떻게 될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핵 근처 영역에서는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당연히. 매우 커서 전자가 크게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따로 이렇게 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R제곱, R제곱, 거리. 요 핵 근처 영역을 요렇게 확대해서 그리면 자, 바로 이게 3S 3P 3D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잘 보죠? 여기 근데 또 절묘하게 그렇게 그려놨죠? 절묘하게. 이걸 딱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러면 재밌게도 이때 전자 발견 확률을 비교하면 이렇게 될 거야. 3S일 경우, 3P일 경우, 3D일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전자 발견 확률이 뭐예요? 전자 발견 확률이 바로 저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이잖아요. 그럼 잘 봐. 이 핵 근처 영역에서 3D, 3P, 3S 중
그 아래쪽 면적이 제일 큰 오비탈이 누구냐는 거지. 바로 요거 3S의 경우가 이 아래쪽, 이 핵 근처의 경우에서 아래쪽 면적이 제일 넓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설명을 만들어 붙이냐면 3P PD 요거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S 오비탈의 전자는 핵 가까이 침투한다 라는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뭐든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주로 어디에 전자가 배치가 되느냐? 각 오비탈의 평균 거리에 배치가 된다고요. 3S 전자는 보통 여기에, 3P는 여기에, 3D는 여기에. 그런데 놀랍게도 몇몇의 측정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평균 거리가 아니라 난데없이 핵 가까이에서 그 전자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확률 분포에 따른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전자가 S 오비탈 전자가 핵 가까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을 침투한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침투한다는 얘기는 평균 거리에서 갑자기 핵 앞쪽으로 슉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핵인데 저 S 오비탈 전자가 핵 안쪽으로 갑자기 슉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럼 슉 들어온다고 하면 이때 어떤 말을 쓰면 되느냐? 누군가가 그 S 오비탈 전자를 끌어들인다. 그래서 그 전자가 침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의 표현을 쓰냐면 P, D에 비해서 S 오비탈은 전기 음성도가 크다 라는 말을 만들어 붙입니다. 보이죠? 자, 여기 이제 전기음성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전기음성도 영어로 바로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라고 하죠. 자, 전기음성도는 전자를 내어넣는 속성이에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속성이에요? 뭐 말해야 되나? 전기음성도는 전자를 주는 성격이에요? 전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이에요? 전기음성도는 전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이죠. 그래서 얘가 전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을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전기음성도 제일 큰 원소가 누구야? 전기음성도 제일 큰 원소가 플로린이잖아. 그래서 플로린의 최외곽 전자나 주변 전자들은 플로린 쪽으로 잘 끌려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 전기음성도는 원자나 분자 등의 실제 존재하는 물질의 성격이라고. 그런데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실존하는 물질이야 가상적인 함수야. 가상적인 함수지. 그 함수에 이런 물리적 성격이 있다라고 이상한 설명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뭐라고 부른다? 이런 아이디어를 바로 S 오비탈의 침투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또 어떤 해석을 만들어 붙일 수 있느냐? 자, 바로 이겁니다. 평균 거리가
가장 가까운 평균 거리가 가장 가까운 3d 오비탈 전자가 가장 안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봅시다. 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까울수록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가까울수록 인력은 커진다고 볼 수 있죠. 가장 고전적인 뭐냐면 고전 역학적으로. 그러면 핵하고 전자가 인력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 당연히 안정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의 예상은 항상 잘 맞아 떨어집니까? 보통 잘 틀립니까? 우리 예상은 항상 틀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놀라웠게도 실제로는 어떻게 돼? 그 에너지 준이 3D가 됐건 3P가 됐건 3S가 됐건 실제로는 저 에너지 준이 어떻게 되죠? 윤제 어떻게 되죠? 실제로 3D, 3P, 3S의 요 에너지 준, 요 E는 에너지 준입니다. 그렇지. 방금 가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같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 이 에너지 준이 수식 어떻게 표현돼요? 마이너스 HCR Z제곱에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저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죠. 그리고 지금 또 전자가 몇 개뿐이에요? 전자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그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요 수식으로 표현되고 그 에너지 준위가 오직 뭐로만 결정돼요? 주양자수로만 결정이 되죠. 그래서 3S가 됐건 3D가 됐건 주양자수가 같으니까 결론은 에너지 준위가 같다는 얘기지.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더 가까운 3D가 안정할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다 같아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런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바로 평균 거리는 가장 먼 3S 의 침투 효과가 더해져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 3S, 3D, 3P의 에너지 준위가 결국에는 같아지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거리적 예상으로는 가까울수록 안정할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멀리 떨어져 있는 S오비탈, 그 S오비탈의 침투 효과가 더해지면서 결론적으로는 새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아진다. 어디서? 수소 원자 모델에서. 아시겠죠? 요 논리 구조가 바로 침투 효과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이 그대로 어디서 출제가 됐냐면 카이스트에서 입시 문제로 화학 심층 문제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진짜 이걸 줘요. 이 그림을 줘요. 준 다음에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질문, 평균거리 어디가 가깝고 어디가 뭐냐? 결론은 3D가 가깝고 3S가 멀다. 아시겠어요? 이 그림에서 그걸 확인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3S, 3P, 3D의 결론적인 에너지 준위 대소 비교를 하라고 해요. 결론은 뭐죠? 결론은
세 개가 같다. 그러면 왜 더 가까운 3D나 왜 더 먼 3S나 에너지 수준이 같으냐? 그것을 설명하시오가 입시 문제였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요 핵 근처 영역에서의 침투효과.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논술을 해보라는 문제가 예전에 실제로 입시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 설명 방식을 구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